시골언니 프로젝트랑 로컬 에디터라고 하는 저희가 하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두 개의 사례 다 청년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필요해서 만들었던 일인데 그게 이제 청년하고 같이 하는 일이었던 거였습니다. 참고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거고요. 먼저 이제 로컬 에디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아까 앞에서 제가 자기소개할 때 농사펀드가 하는 일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부 직원들 교육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농사펀드의 기본 모델은 물건을 받기 전에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 전에 돈을 내야 되거든요. 소비자가. 그러면 그 돈을 내는 소비자는 이 내가 낸 돈 값어치만큼의 농산물을 실제 내가 받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그게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불안함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실물을 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더 불안해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회사 이름이 농사펀드니까 더 의심을 하세요. 돈을 빼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 농산물을 소개하는 거를 넘어서 이걸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재배하는지를 잘 전달을 해야 그게 이제 구매로까지 이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농부를 취재하고 그 해당 상품을 잘 소개할 수 있는 콘텐츠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던 내부 교육이 이제 저희 프로그램 중에 있었고, 그 직군을 저희는 에디터라고 불렀었어요. 그 에디터들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지역삼생 교류사업단이 생기면서 지역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에디터, 서울에 있는 청년들을 에디터로 조금 육성해서 지역하고 교류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랑 처음으로 이제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직원들 말고 이제 다른 청년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 그 기회가 찾아왔고요. 그걸 좀 이제 실제로 내부 교육하는 것들을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저희가 계속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제 귀농, 귀촌, 이제 특히나 귀농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최대 3년 정도 버티다가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 이유가 땅도 없고 농사 기술도 없는데 이 친구들한테 한 8주 정도 농업 관련된 교육을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농사를 짓도록 하거든요. 당연히 지역에서 20년, 30년 농사 지은 분들보다 농사를 잘 지을 수 없잖아요. 그 교육만큼은. 그리고 생산비도 잘하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생산비가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품질이 떨어지는 걸 비싸게 팔아야 사실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현장에서 쉽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시도하다가 계속 다시 이제 이건 진짜 못하겠다고 돌아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역에 기반이 없는 청년들도 뭔가 농사 지어서 진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농사를 먼저 가르치는 게 필요할까? 아니면 다른 걸 먼저 좀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가설로 세운 거는 지역에 내려갔을 때 농사 기술보다 먼저 지역의 인적 자산하고 신뢰 자산을 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에디터가 갖고 있는 취재와 콘텐츠를 활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친구들이
그 지역에서 이미 농사를 잘 짓고 있는 농부들을 에디터로서 취재를 한 다음에 그걸 콘텐츠로 만들어서 온라인 판매, 농산펀드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 선배 농부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왜 하고 있는지를 계속 듣게 되는 거죠. 한 달에 3농가 정도 취재를 하니까 한 사람이 1년으로 하면 한 30지역에 30명의 농사를 먼저 잘 짓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는 취재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취재된 거를 농산펀드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까지 연결이 되니까 농사를 잘 짓는 농업 선배들은 이 친구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또 판매까지 도와주는 친구가 되거든요. 이 선배 농부들한테. 당연히 이 친구들을 되게 예쁘게 봐주기 시작했고 이 친구들은 그 선배들하고 이렇게 취재라고 하는 방법으로 관계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지역에 있구나. 또 그 농부 통해서 다른 농부를 또 소개받고 이러면서 한 1년에 한 30가지 정도의 품목의 농사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그 농장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농부 밑에서 일을 배우면서, 일을 거들면서 이제 그 농사를 배우고 3년차 때 그 농부 소개로 임대 나온 땅을 조금 저렴하게 받아서 자기 농사를 같이 짓기 시작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지역에서 뭔가 청년이 지역에 내려와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 어떤 관계로 만나는지가 진짜 중요하구나. 두 번째는 누구 소개로 만나는지도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장님을 통해서 이 청년을 소개할 때, 그 다음에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소개할 때, 혹은 지역의 어떤 공무원을 통해서 소개할 때 케이스마다 그 지역 사람이 이 청년을 보는 게 진짜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주의했던 거는 일꾼으로서 청년을 보지 않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이 사람은 에디터라고 하는 전문 역량이 있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고 지역에 소개하는 거에 좀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절한 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생기게 됐고 그 적절한 거리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 중에 하나는 선을 지키는 거, 선. 그런 기능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게 됐고요. 2021년에서 22년 2년 동안은 그 농림부에서 진행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프로젝트형이라고 하는 걸 처음 저희가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 로컬 에디터로 지역에서 살아보기라고 하는 걸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2년 동안 7명의 친구들이 이 강진이라고 하는 충남 강진의 백석울비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를 하면서 에디터 활동을 했고요. 1년에 3명, 4명 이렇게 참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진행은 그 2개월, 3개월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2개월은 기존에 저희가 내부에서 에디터를 키우는 방식의 교육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 3개월은 실제 그 배운 거를 자기가 지역의 농부를 찾아다니며 직접 실행해보는 과정을 진행을 했고 11월, 12월 겨울에는 그걸 통해서 지역에서 프리랜서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찾아보는 활동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만든 콘텐츠 중에 저희가 매년 한 이 추앙배라고 하는 배를 판매를 하는데요. 한 2,6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와요. 이 배는 보시면은 껍질에 이렇게 얼룩덜룩한 과필병이라고 이렇게 병처럼 보이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농가에서는 골칫거리였어요. 추앙배는 신고배보다 늦게 수확하는 만생물인데 기온이 낮아지면
저렇게 얼룩덜룩한 껍질에 무늬가 생기거든요. 보통 저러면 못생기고 좀 징그러워 보이니까 이거는 배 즙을 만드는 그 즙용 배도 엄청 싸게 박스 단위로 그냥 빼는 그런 배였거든요. 근데 저거의 기존의 이제 기술센터에서 저거를 생산하는 농가에 내려주는 영농 기술 지침은 뭐였냐면 저 배를 생산할 때 저 과피흡변이라고 부르는데 저게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빨리 수확하라였어요. 기온이 낮아지기 전에 수확하라. 근데 그렇게 수확하면 배가 무맛이 납니다. 타는 게 그래서 그렇게 지침대로 수확을 해서 운반장 통해서 팔면 열에 9은 다음에 안 사먹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별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예 모르니까 에디터가 이제 취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왜 생겼는지 봤더니 그 껍질 부분에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다른 배품종보다 많은 거예요. 얘는 사람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게 잘 익었을 때, 그러니까 일교차가 커지고 늦가을에 제철에 수확할수록 저렇게 생기는데 그거는 뭐냐면 말하면 나는 지금 너무 맛있는 상태고 좋은 성분이 가장 많은 상태야를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과피 흡변이라고 하지 않고 흑당 추앙배라고 부르자라고 이제 에디터가 농부한테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농부도 물어보면 이거 농부님 이거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아서 이런 거죠? 그럼 농부가 맞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 늦가을에 수확하면 가장 제철에 수확하면 향과 맛이 좋아지죠? 그럼 맞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좋은 배네요. 그러면 아니라고 대답하세요. 기존에 몇십 년 동안 이거는 좋지 않은 배라고 학습 당해왔었거든요. 기존 유통에서는. 그래서 에디터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드는데 분명한 컨셉을 세워서 이게 소비자한테 정보를 잘 전달하는 방식으로 설득을 하다 보니 이제 짝으로 배즙용으로 싸게 팔던 배를 제각받고 흑당 추앙배라는 이름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들은 지역에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이 에디터가 고맙게 되는 거고 또 주변의 농부들을 추천해 주게 되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기획을 친구들이 직접 하거나 기존에 이제 소개되던 제품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소개하는 일들도 에디터를 통해서 했습니다. 실제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정도의 청년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 중에 7명 중에 이제 한 친구는 당진에 아예 이제 주소지를 옮겨가지고 당진에서 활동을 하다가 올해 이제 관광부의 PD로 선정이 돼서 이제 에디터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부의 PD로서의 역할도 연평하고 있고요. 한 친구는 이제 부모님이 농사 짓는 걸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에디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농사를 직접 잘 짓지 못해도 부모님이 하는 걸 좀 옆에서 다른 역할을 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업 승계를 하고 이제 단양으로 다시 귀농을 했고요. 한 친구는 인근 지역에서 이제 당진 옆에서 매장 창업을 했다가 망해가지고 에디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원래 이제 사회복지사로 다시 돌아간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바탕으로 청량이라고 하는 지역에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아까 앞선 사례는 그 지역에서 6개월 동안 살면서 에디터 활동을 하는 거고 이 청양의 사례는 주말에 활동하는 그러니까 원래 거주지는 옮기지 않고 본인 살고 있는 서울 경기권에서 왔다 갔다 본인이 시간 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에디터로 활동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8주차 교육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교육이 압축이 되고요.
8주차 교육을 하고 과제도 있고 피드백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9월에는 인턴십처럼 비용을 실제 받고 두 건을 취재하고 에디터들한테는 컨텐츠당 저희가 그 인턴일 때는 20만 원 그 컨텐츠 비용을 제공하고 인턴십이 끝나면 컨텐츠당 40만 원의 비용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월에 주당 하나 정도 취재를 하면 한 12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내용들을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뭔가 디저트를 만드는 카페에 공급되는 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정리해서 지역의 카페에다가 제공하고 그 카페는 그 지역 농구의 밤을 활용해서 디저트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중간에서 에디터 역할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교육은 저희가 청양교육은 서울에서 했어요. 주말, 토요일만. 그리고 이제 교육 8주차가 끝나면 2박 3일 취재 워크숍을 다 같이 청양에 가서 취재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재 워크숍 기간 동안에 2일 1조가 돼서 실제 지역의 활동가나 동료를 취재하고 그걸 콘텐츠 만들어서 최종 발표까지 하는 게 저희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어서 활동합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매년 6명 정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지금 17명 에디터가 육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25년도에는 이게 이제 사업이 청량하고 25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저희가 25년도에도 이 일을 올해도 하는데 올해는 신규 에디터를 발굴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기존 에디터들 대상으로 어떻게 더 지역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스킨십하는 횟수를 늘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에디터가 만드는 지역 투어 프로그램, 에디투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편을 해서 올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그 에디터가 그 청양을 탐색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실제 만든 사례예요. 그래서 묵은 기록 정리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취재했던 분들 있잖아요. 청양에 그런 분들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포인트. 그리고 본인의 원래 관심을 했던 글쓰기라고 하는 거를 여행으로 좀 풀어내려고 하는 거를 기획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렇게 자기가 취재했던 그 포도농가에 가서 농사 짓는 것과 글을 짓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에 있는 마을 여행사랑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여행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을 하고 모집을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집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에디터가 지역의 본인과 비슷한 관심사가 있는 또래들을 지역으로 계속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방식의 일까지 한번 확장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들 좀 정리해봤는데요. 블로그 기자단과 차이가 뭐냐라는 질문을 지자체에서 받아요. 블로그 기자단 활동에 대해서 이제 지역의 블로그 기자단 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지자체에 이제 그 블로그 기자단을 할 수 있는 방법 관련된 예산을 봤는데 블로그 기자단 하면 글 한 편에 지역 상품권 10,000원으로 주실 거예요. 근데 취재를 한번 하려면 저희가 이해하는 상식으로는 어떤 대상을 취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부터 취재하고 편집하고 정리하는 데까지 아무리 빨리 해도 12일이 걸리거든요. 12일에 10,000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진짜 먹고 살 수가 있는 일인가라는 고민이 첫 번째 들었고, 이제 블로그 기자단들이 쓰는 글의 방식과 에디터가 쓰는 콘텐츠의 방식이 좀 다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보지만 이제 그 결정권자가 보기에는 사진과 글인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고민이 좀 들어요. 두 번째는 아마 이거는 이제 다른 청년 관련된 하는 지역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민원이 엄청 들어왔어요. 초기. 지금은 안 그런데 왜냐하면 야 너 왜 청양군의 예산으로 청양 국민이 아닌 사람 교육을 하는데 돈을 냈어 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필요해, 생활 인구가 필요해 라고 하지만 그 군 예산을 거기 쓰고 싶지 않아요. 확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자체 예산을 타 지역 사람에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진짜 돼 있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1년에 6명의 에디터를 길러내고 그 6명이 교육 과정 중에 한 23명 정도의 지역에서 농사짓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취재해서 콘텐츠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그러니까 청양군에 애정이 생긴 6명과 그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 23건보다 그냥 그 돈으로 100명, 1000명 오는 행사 한 번 하는 게 더 좋은 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6명, 그 예산으로 6명밖에 교육을 안 해? 이런 질문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를 말해달라서 들어보면 한 50명 이렇게 집체교육 한 번 이렇게 하는 거를 더 좋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다르게 저희는 8회차 교육도 하고 2박 3일 워크숍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활동을 합니다라고 하지만 별로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간극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가장 큰 고민은 이겁니다. 그 콘텐츠라고 하는 예를 들면 뭔가를 소개하는 한 문장 혹은 흑당 추앙배라고 하는 어떤 단어 같은 거 그 생각의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진짜 돼 있나? 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추건조기 중고로 살 때 드는 비용하고 이 뭔가 콘텐츠를 한 편 만드는 데 들어가는 40만 원을 비교해보면 이 40만 원 되게 아까운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 콘텐츠가 주는 효용, 그러니까 고추 건조기가 나한테 가져다 주는 효용은 상상할 수 있거든요. 농민들이. 그런데 콘텐츠가 나한테 가져다 주는 효용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되게 적은 상태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였죠? 두 번째 사례는 빨리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시골 언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이제 농민부랑 진행을 했는데요. 시골 언니 프로젝트는 원래 저희한테 왔을 때 그 사업명이 청년 여성 농업 농촌 탐색 교육 사업이었어요. 청년 여성을 농업 농촌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라. 이게 이제 가업지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명을 듣는데 너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부터 우리가 붙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어떤 대상에 어떤 컨셉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동료나 친구가 아니고 어른이나 꼰대가 아닌 언니라고 하는 사람을 이 청년 여성들한테 만들어주는 게 지역에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그 이미 지역에 먼저 정착하거나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언니들의
그 지역 사업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비즈니스 관련된 무엇이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의 지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는 것들로 방향을 좀 바꿨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지역을 생각했을 때 지역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지냈던 언니가 떠오르게 하는 게 결국은 지역을 알리는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올리고 찾아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이 일이었고, 기존의 교육들이 불특정 다수를 모집해서 교육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것들이 좀 참여자들이 교류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역으로 제안했고, 예를 들면 기존의 제안 요청서에 나왔던 해야 되는 일들을 좀 쉽게 하려면 요거 그냥 각각 하나씩 다 하면 되는 일들이거든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포럼 및 세미나를 10월에 해, 교육기관 워크숍을 8월에 해, 이렇게 과학지시서가 나와 있었던 거를 청년 여성 민원농촌 탐색 교육이 시골 언니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다시 조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획자들이. 그래서 아예 그 과업 내용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역제안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년 하고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그걸 저희가 이렇게 2년 동안 하면서 제안했던 게 뭐냐면, 22년도에는 시골 언니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잘 정립할 필요가 있고, 23년부터 24년도에는 시골 언니라고 하는 걸 브랜딩을 더 명확하게 하고 커뮤니티를 견고하게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시골 언니 프로젝트에 참여한 그 청년 여성 중에 몇 명을 이 운영 멤버로 참여시켜서 같이 하도록 하고, 25년 혹은 26년 정도에는 커뮤니티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로 얘를 독립시켜서 자립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이제 그 노식품 롯데펀드랑 연계해서 그 창업하는 형태로 이거를 농림부 예산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시골 언니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어 가자라고 이제 연차 제안을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바뀐 공무원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3분의 1을 끌어모아서 3분의 1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관리만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돈으로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못했죠. 물론 이제 다른 데가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못했어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몇 가지 고민이 드는데, 첫 번째는 그 사업명이 시골 언니 프로젝트인데, 일단 한 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년 여성한테 지역 가서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지라는 말을 하는 그러면 그 말 하는 순간 시골 언니라고 하는 정체성은 다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 왜냐면 이거는 이제 비난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50년, 60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가치관이잖아요. 그거를 사업 이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설득하는 게 되는 일인가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게 할 수 있지? 사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이거는 냉정하게 보면 그냥 능력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정해져 있고 할 일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사 입장에서는 걔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일도 쉽고 돈도 낮고, 근데 이거를 브랜딩을 해야 됩니다라고 역으로 제안을 했던 일들이 지금 와서 보면 진짜 이해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야동대를 열심히 시골 언니라고 하는 정체성이나 그런 걸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브랜딩을 로고를 그리는 걸로 이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랜딩은 로고 제작이 아니에요라는 말을 안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일의 진심이었지만 농사펀드의 미션은 농부가 농사짓게 한다고, 농부가 걱정없이 농사짓게 한다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면 미션을 넘어서는 일을 회사의 자금을 투여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역할이 맞나라는 고민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부든 기업이든 이런 일들을 필요로 하고 사회적으로 이게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으면 그런 예산이 만들어져서 그 예산을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보셨듯이 공무원이 예산 확보를 못하거나 담당자가 바뀌거나 이러면 이거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위에 거랑 연결해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고민까지 드는 거죠. 그 정도까지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 지원 사업 혹은 예산 없이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게 여전히 남아있는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 에디터 사업도 그렇고 시골언니 프로젝트도 그렇고 두 가지를 하면서 저희가 느낀 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지역에 다 청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시골언니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의 한계는 뭐냐면 제가 언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해를 못해요. 물론 실무를 하는 기획자들을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기획자로 하고 저는 그냥 총괄 관력할만 했지만 당사자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 모든 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청년 관련된 일은 청년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고민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조직이 50대면 50대로 뭔가를 하는 걸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주제가 마을과 청년인데 마을에서 무조건 청년을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같은 이제 기업이 이런 관련된 것들을 할 때 농사펀드라고 하는 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참여자를 모집한다거나 그 사람들이 이제 안정된 플랫폼 안에서 뭔가 활동을 계속하게 한다거나 혹은 농사펀드 갖고 있는 자산을 그런 사업하고 연결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장점이 있긴 하지만 기업이 원래 하고 있는 일을 넘어서 하는 거는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정체성 안에 이 사업이 갇혀버리는 느낌도 있었어요. 이거 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농사펀드에 우선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제가 집중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넘어서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모델을 만들 때 어떻게 기업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거버넌스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이런 게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은 여전히 계속 드는 생각인데, 청년이 생각하는 마을과 지역이 생각하는 청년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간극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불 하나를 장만할 때도 너무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깊게 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성비 좋은 거를 구매하겠지만 그럼에도 색깔은 꼭 분홍색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까지 생각하는 현장이 잘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무언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 지점에서는 디테일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